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순환계는 물질을 운반해에 관련되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혈액의 혈액의 구조와 혈액의 구성 성분과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구성 성분, 혈장과 혈구,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과 새 혈구의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혈액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되는 혈관의 구조와 특징들을 배워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샀는데 차가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뭐 도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 뭐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우리가 시내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지만 자동차가 갈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혈액이 이동하려면 혈관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의 주요 특징,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 피시면 되냐면요. 교과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62쪽, 교과서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보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학습터에 있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혈관의 종류와 기능들을 간략하게 좀 배워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니까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혈액은 자동차가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듯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흘러요. 그리고 물질을 운반하고 그리고 기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질 교환이라는 건 그 혈장 속에 녹아있는 영양소, 그 다음에 세포로부터 받은 세포가 물질 대사하고 남은 노폐물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 교환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체 교환은 적혈구가 옮겨주는 산소, 그 다음에 세포들이 혈액에 내보내준 이산화탄소. 그래서 혈액은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말했다시피 영양소, 노폐물, 산소, 이산화탄소를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워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은 뭐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 요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혈관이 흐르는 관으로는 여러분 첫 번째는 크게 이름은 다 알 거예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구분하고요. 첫 번째, 동맥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맥은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당연히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커서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고 동맥 다음에 혈액이 지나가는 경로는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자, 일단 동맥의 혈관의 특성을 한번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맥의 단면을 보면 여기가 이제 통로가 되고 혈관이 흐르는 통로가 되겠고요. 요게 다 세 겹의 탄탄한 어떤 근육막으로 둘러싸여진 근육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온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당연히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많은 양의 혈액이 동맥의 혈관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만큼 굉장히 압력이 높겠죠. 그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혈액이 혈관병을 미는 힘을 뜻해요.
자,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피가 한꺼번에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는 힘이 커요. 한꺼번에 심장으로부터 심장이 굉장히 강한 압력. 우리가 이거를 수축기 압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축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미는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거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근육축이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굉장히 혈관벽이 두껍고 그 다음에 순간적인 혈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순간적인 혈류량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보겠습니다. 모세혈관. 자, 모세혈관은 우리 온몸에 뻗어 있는 작은 혈관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매우 가늘고 혈관벽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서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자, 그다음에 이 모세혈관의 혈액은 정맥에서 모두 모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모세혈관 부분 살펴볼게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옆 페이지. 자, 옆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보면 붉은색이 되었다가 이제 붉은색이 되었다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시면 지금 푸른색으로 이렇게 변한 거 볼 수 있죠?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모세혈관의 단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까 동맥과는 굉장히 많이 틀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이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한 층의 세포. 그리고 아까 혈액이 흐를 텐데 이 혈액과 그 다음에 모세혈관 이 주변에는 무엇이 있냐면 조직세포가 있어요. 자, 조직세포가 물질 대사를 다 하면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이산화탄소와 선생님 그냥 CO2로 쓸게요.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노폐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의 혈액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의 혈액 속에 들어있던 영양소와 그 다음에 산소는 반대로 영양소를 다시 조직세포에 산소를 조직세포에 전해줘요.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기체교환 그 다음에 영양소와 노폐물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필기는 다시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다시 필기 거기에다가 파일에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설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아까 동맥과는 다르게 잘 보세요. 모세혈관은 이렇게 한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 하나의 세포를 둘러싸고 물질 교환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만약에 동맥 같은 경우는 워낙에 혈류 속도도 되게 빨라요.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혈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근육축이 굉장히 두꺼워서 서로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압력도 세고 그런데 세포층은 두껍고 굉장히 물질 교환과 기체 교환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맥에서 선생님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혈관이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혈관에서 브릿지, 가지를 많이 친 모세혈관으로 각각 이렇게 혈액이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가지를 많이 친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속력이 굉장히 느려져요. 혈류 속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요 두께가 사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안 나와 있는데 되게 좁아요. 되게 좁아서 거의
적혈구 하나 정도가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요 단면적 이렇게 절단면이. 그러면 혈류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혈관을 이루는 세포가 한 층이고 적혈구가 천천히 지나갈 정도로 하나가 천천히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혈류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느리면 서로 교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산소를 전해주고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노폐물을 받고 이산화탄소를 전달받고 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그 다음에 조건들이 갖추어진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혈관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붉은색이었죠. 붉은색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맥혈이라고 배울 거예요. 동맥혈은 동맥을 흐르는 혈액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뜻해요. 그래서 산소가 풍부하면 이렇게 아주 선홍빛을 띠다가 지금 보시면 주변 조직세포에 산소를 많이 전해주었죠. 산소를 많이 전해주었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받고 노폐물을 받았을 거예요. 조직세포로부터. 그러면 이와 같은 혈액을 우리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무슨 혈액이라고 부르냐면 정맥혈이라고 불러요. 정맥을 지나다니는 혈액이 정맥혈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의 비율이 약간 적은 거는 우리가 약간 푸른색을 띄어요. 그렇다고 혈액이 푸른색이란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푸른색이 아니라 왜 여기서 푸른색으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손목 근처에 보면 정맥혈관이 보이죠. 이렇게 정맥혈이 보여요. 푸른빛으로 보이는데 이 푸른빛은 약간 검붉은색의 피가 지나다니는 혈관이 피부에 비춰서 봤을 때 색이 이렇게 약간 회색빛, 약간 푸른빛으로 보이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이런 파란 혈액이 아니라 검붉은 색이 나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에서 동맥을 나와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으로 피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주는 압력에 의해서 동맥에서 피가 흐르고 한쪽 방향으로 모세혈관까지 이 심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모세혈관까지는 피가 흘렀는데 이제 정맥에서는 심장으로부터 받은 압력이 거의 없어져.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맥은 무조건 심장으로 피를 돌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맥은 다른 혈관과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 정맥은요. 여러분 정맥이 이렇게 특히 다리 쪽 정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뇌나 아니면 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도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있는 건 아니죠. 활동을 하면서 팔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일이 많은데 뇌는 어쨌거나 대부분 심장 위에 뇌에 정맥이 있기 때문에 팔이나 이런 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발끝에 있는 정맥에서 심장까지 피를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올려주어야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리에 있는 정맥, 혈압이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방향으로 피를 옮겨서 심장까지 돌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맥에서 혈액이 흐르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근육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근육은 이완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수축을 하면 이와 같이 뚱뚱한 길이도 줄어들면서 뚱뚱한 모양이 되죠. 이렇게 뚱뚱한 모양이 되면 만약에 주변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해서 뚱뚱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정맥에 압력을 가해주는 거가 되겠죠. 압력을 가해주면 여기 있던 혈액이 어떻게 갈까요? 여기 있는 혈액이 이렇게 위로 갈 거예요.
자, 위로 가고 항상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면서 이완을 하겠죠. 이완을 하게 될 때는 문제가 뭐냐면 위로 올라갔던 혈액이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이걸 우리가 혈액의 정맥의 역류라고 부르는데, 정맥혈의 역류라고 부르는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 중간중간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렇게 판막이 존재해요. 판막이 중간중간 판막이 꽉 닫아주고 있어서 위로 올라간 혈액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해도 판막 위쪽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근육이 또 수축을 해. 그러면 한 칸 더 혈액을 위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판막이 닫혀주고, 여기 밑에 있는 혈액이 올라올 때는 밀어주잖아요. 그럼 밀어주면 판막이 이렇게 열려요. 열려서 혈액이 위로 가. 그런 다음에 위로 간 다음에 바로 판막이 닫혀. 그러면 판막이 닫히면 근육이 이완돼도 혈액이 다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즉 정맥은 특이하게 판막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판막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고 혈액이 한쪽 방향, 즉 심장 쪽으로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막은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판막의 기능이 떨어지면 꽉 100% 닫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혈액이 아래로 떨어지는 역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혈액이 이렇게 꽉 닫혀지 못해 이렇게 하면 혈액이 새서 여기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러면 혈관을 미는, 정맥을 미는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맥이 늘어나요. 정맥이 늘어나고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니까는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이와 같은 병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정맥류라 그래서 우리 종아리 뒤편에 보면 이 뒷다리 있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 중에 파란색 정맥 혈관이 이렇게 조금 보기 흉할 정도로 있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다 정맥에 있는 판막이 고장 나서 혈액이 역류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영상과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하지정맥류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물론 이거는 굉장히 심한 케이스 보셨을 텐데 요 정도로 나와 있는 사람은 좀 보신 적 많죠? 요 정도. 이 정도와 요 정도는 이제 수술적인 용법으로 정맥을 죽여야 돼. 이 정맥 혈관을 없애버리면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맥을 통해서 또 심장에 혈액을 보내주거든요. 요 정도는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좀 약물적인 치료나 어떤 압박 스타킹을 통해서 치료를 해봄직도 한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영상 하나만 선생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아마 보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공부했던 부분 다시 돌아오면요. 자, 정맥 아까 얘기했었죠? 자, 정맥 보시면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를 때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를 때는 판막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혈액이 흐르다가 혈액이 여기가 이제 요 옆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했겠죠.
수축을 하면 밑에 있는 혈액이 올라왔다가 다시 또 여기가 이완을 해서 근육이 이완을 하게 되면 근육이 약간 늘씬한 모습이 되게 되고, 그러면 위에 있는 혈액이 다시 떨어져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판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막이 닫히는 것. 그래서 정맥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맥은 자, 동맥보다 혈관벽이 얇고 탄력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압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이 매우 낮아서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군데군데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판막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병적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 세 종류의 혈관, 우리가 도로의 특성을 차로 말하면 여러분 고속도로, 국도, 도시 고속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내 도로도 있겠죠. 이런 도로들의 특징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다시 살펴볼게요. 일단 동맥은 이거는 건강 쪽에 관련이 있는 거, 건강 쪽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나이가 들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였다. 그러면 당연히 혈액에 지나가는 압력이 굉장히 세지겠죠.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콜레스테롤이 차라리 이렇게 탄력성이 있어서 같이 늘어나주면 되는데 요 부위가 그냥 단단해져.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맥경화라고 불러요. 동맥이 단단해지면 여기는 피가 확 압력이 세게 왔을 때 늘어나는 근육이 훅 떨어져요. 그러면 요 나머지 부분 가지고 똑같은 양의 혈액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이 커지게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동맥경화로 인한 고혈압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만약에 심장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서 뭔가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협심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막혔다. 그러면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심장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엄청난 고통으로 죽을 수 있는 심근경색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심근경색. 그리고 뇌에서, 여기서 보면 굉장히 여기가 압력이 세겠죠. 그러면 여기 동맥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모세혈관도 압력이 세져요. 뇌에 있는 모세혈관이 세져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한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압력에 취약하겠죠. 터져버렸다. 그럼 뇌출혈 되고. 자, 무슨 뜻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줄 알겠죠? 혈관은 우리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래서 혈압의 크기를 보면요, 선생님 이거 써줄 텐데, 혈압의 크기를 보면 동맥, 혈압이 제일 세.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 순서로. 자, 그 다음에 혈관의 총 단면적을 보면요, 혈관의 총 단면적은 혈관 가장 많이 뻗어 있는 거 모세혈관. 왜냐면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포 곳곳에 다 혈관이 분포해 있죠. 여러분 몸에 어디를 찔러봐도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나오는 장소는 바로 대부분 다 모세혈관이에요. 정맥에 있는 피를 뽑으려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맥피를 뽑아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피가 많이 났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칼에 이렇게 긁혀서 피가 났다, 이건 대부분 다 모세혈관에 있는 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 곳곳에다 뻗어 있는 게 모세혈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관의 총담면 정맥, 그 다음에 동맥이 혈관의 총 단면적이 가장 적은 것. 그 다음에 혈류 속도 보시면 혈류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동맥이겠죠. 동맥의 혈류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가장 느린 건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 혈류 속도가 느리면 좋죠. 왜냐하면 충분히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과 기체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혈관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특징적인 거를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부분 이제 필기를 선생님이 이제 띄워 놓을 거예요. 띄워 놓으면 그걸 보고 필기를 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선생님이 일단 위편에 심장 쪽이 이제 여기에 심장 쪽이 있기 때문에 심장 요 부분 같이 필기를 할 때 161쪽과 2쪽과 3쪽을 요 다음 시간 심장 박동할 때 같이 넣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수업 이것으로 마쳐 보겠습니다.